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또다시 일선 학교 교실에 빗장이 걸리게 됐습니다. 20일부터 수도권에서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됐고 비수도권에서도 과밀 학급과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3분의 2까지만 출석하는 조치가 취해졌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가 지난주 860명대까지 늘었기 때문인데요. 일부 학교는 아예 조기 방학을 선택했다고도 합니다. 내년 새학기에는 과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부디 올 겨울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청소년 방역 혜택을 위해 학교는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2명에서 20명 단위로 신청한 학교로 의료진이 찾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불출마 번복에 대해서는 도민과 학부모의 양해를 구하고 아이톡톡을 반석에 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장애인 시설 관련 지원 예산안이 고성군의회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장애인 시설의 처우도 열악해져 근무 중인 복지사들도 현장을 떠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거제시 저도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의 산책길이 내년 2월 추가 개방됩니다. 이번 개방으로 내년부터 대통령 별장 외부 관람은 물론 기념사진 촬영도 가능해졌습니다. 내년 고성지역 장애인 시설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성군의회가 군이 올린 예산안을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지자체 지원이 줄어들면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도 낮아져 장애인 복지 현장의 공백마저 우려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어릴 적 알턴병으로 농아인이 된 김옥연 씨. 코로나19로 마스크가 일상이 되면서 손동작과 상대의 입모양으로 표정을 잇는 농아인들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수어 통역사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른 통역센터 통역사들이 하는 목적은 24시간 서비스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통역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회원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통역사들이 서비스를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처럼 수어 통역사나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월급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장애인 시설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군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이어진 군의회의 고성군 발목 잡기가 이번엔 예산까지 번진 겁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급여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최저 수준. 그나마도 수당이 있어 임금 수준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명감으로 일을 해왔는데 만약 이 예산마저 군의회가 삭감한다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를 내쫓는 격이라는 겁니다. 특히 정부 지원이 없는 재활시설 등의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군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정상적인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항상 신청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많죠. 정상적인 급여를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거기다 지금 급여를 깎아버리면은 이 사기자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21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과연 고성군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정부의 방역수칙 발표에 따라 18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됐습니다. 소상공인들로선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되는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진 셈입니다. 정부가 관련 지원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의 굳은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포마다 임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두 집 걸러 한 집이 공실입니다. 한때 서부 경남 최대 번화가였던 진주 원도심. 하지만 신도심이 잇따라 들어서며 상권 경쟁력이 떨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상권의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진주 중앙동 상가 골목에 나와봤습니다. 연말이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곳곳에는 이렇게 빈 점포들이 널려 있습니다.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진주 중앙로터리 인근 점포 10곳 가운데 6곳이 문을 닫거나 장기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도심 침체도 침체지만 코로나19가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나마 지난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상권이 조금 살아나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 최근 확산세가 거세지자 다시 상권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18일부터 2주 동안 강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기대했던 연말연시 대목 특수도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경남 혁신도시를 비롯한 다른 신도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특히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직원들이 많아 비교적 상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는데 코로나 재확산 이후 이용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인원 제한도 되고 이제 막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저녁에 점심 때 아침에 점심 때 조금 나오면은 저녁에는 아예 사람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막 이제 매출이 반도 더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떨어지고 많이 이제 뭐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이러면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진짜 많이 힘들어요. 소상공인들의 반발 목소리가 계속되자 정부는 급히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방역 지원금과 함께 방역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미용업, 키즈카페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로 포함되고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얼굴은 좀처럼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만으론 점포세도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것. 이대로 폐업이 가속화돼 지역 상권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정부 지원 발표에도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SCS 하준입니다. 네, 부산 지역에 동천하면 수질 문제를 당연하게 연결시키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취재했을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봐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동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사업이 추진됐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네,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취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동천. 수면 위에 떠다니는 시커먼 물체를 수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천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오염물질이 썩으면서 떠오르는 현상인데 일명 스컴이라 불립니다. 손만 대도 으스러지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코를 대지 못할 정도로 역한 냄새가 납니다. 동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바닷물을 끌어와 미곡계 구간 상류에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해수도수 사업이 추가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시의 계획대로라면 기존 5만 톤에 더해 하루 25만 톤의 바닷물이 동천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현장의 모습은 당초 계획과 달랐습니다. 하자들 이거 다 문제고 20만 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런 해수도수 시설을 인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충분히 20만 톤을 다 돌린 데서 정상적인 효율이 나오냐 그것도 전부 따져봐야 되고. 당초 계획된 양의 바닷물을 방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급한 것은 오염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우수관 곳곳에서 물이 하천으로 쏟아집니다. 물 색깔은 한눈에 봐도 새카만 것이 수질 오염이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 저 보세요. 부인물 오는 거 봐. 부인물. 새까만 오잖아요. 동천 관련 정책을 세우는 건 부산시. 이후 관리 등은 부산 진구가 담당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 비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약 8억 정도 받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산시에서 유지관리를 부산진구청에 맡길 때는 그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더 확보돼야만. 국시비 280여억 원을 투입해 20만 톤 규모의 해수관로 사업이 완료된 지 6개월 남짓.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수질 개선 효과는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대통령 별장입니다. 바다의 청와대라는 뜻으로 청해대라고 불렸던 거제시 저도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의 산책길이 추가 개방됩니다. 국방부는 20일 군사보안과 대통령 경호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 별장 건물과 산책로 등을 내년 2월 추가 개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곳은 2019년 일반에게 처음 개방됐지만 모두 개방된 것은 아니었죠. 이번 추가 개방으로 앞으로 저도를 찾는 방문객들은 대통령 별장 외부 관람은 물론 지정된 별장 장소에서 기념 사진 촬영도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삼선 도전입니다. 바로 경남도 교육계 수장 박종훈 교육감의 거취인데요. 20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선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재선 당선 직후 삼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만큼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운을 댔는데요. 코로나19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정책을 마무리해 미래 교육의 틀을 짜고 아이톡톡을 자리 잡게 한 뒤 물러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해 삼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약속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과 학부모의 이해를 구하고 도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찾아가는 학교 접종입니다. 청소년 방역 혜택과 교육 현장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경남에서도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20일 창원과 진주, 함안 지역 학교를 찾아가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이날 학생들은 학교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백신을 맞고 30분 동안 이상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방문 접종팀은 20일부터 27일까지 5명에서 20명 단위로 신청한 경남 각 학교를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청소년층의 백신 접종 동참이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12살에서 17살 청소년 중 학교 방문 접종 신청자는 약 6,000명으로 3%대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3곳의 초등학교가 조기 방학에 들어갔고 중학교 2곳이 재량 휴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성군 김해 시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잠시 멈춤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허 시장은 20일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강화된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시민들의 잠시 멈춤과 추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20일 새벽 5시 반쯤 진주시 정촌면 통영대전 고속도로 통영 방향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1대가 불에 탔고 화물차 운전자 등 6명이 다쳐 4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22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30대를 시범 운영합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교통약자의 신청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택시 요금은 2,400원이며 교통약자는 1인당 하루 4번, 월 최대 10만 원 한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김해시는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발생하는 차액 손실금은 시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거제시가 거제형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시는 지난 16일 기준 19,000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총 50억 원을 지급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000여 명의 시민들을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제형 국민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